여기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서 살게 된 상류층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갈 때는 지옥으로 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여성을 100만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었고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리오니 헤더링턴이에요. 영국 런던 출신의 자랑스러운 브리튼 여성이죠. 우리 가족은 대대로 영국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고 저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는 유럽 국가보다 후진국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우리 반은 영국 역사박물관으로 견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대영 제국의 찬란한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웅장한 건물과 수많은 유물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았죠.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녀의 위엄 있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 순간 저도 언젠가 영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죠. 그 열정을 참지 못하고 선생님께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눈을 바라보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브리오니, 넌 정말 영국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뿌듯해져서 어깨가 으쓱 올라갔답니다. 마치 제 애국심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영국 역사를 공부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자부심은 다른 나라들, 특히 과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에 대한 은연중의 우월감과 맞닿아 있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요. 제가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건 도시 곳곳에 있던 판자촌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허름한 집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은 더욱 굳어졌어요. 필리핀 여행 중 현지 시장을 구경하던 날의 기억은 특히 선명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고 음식들은 파리가 꼬이는 채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위생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보여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노점상이었어요. 그곳에서 제 또래의 3명의 여자아이들이 저를 보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은 너무나 슬펐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를 졸라 약간의 돈을 주었는데 그때 10명도 넘는 아이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저를 둘러싸고 돈을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순간 저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아이들의 절박한 모습에 동정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다행히 아빠가 저를 안아들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더욱 강해졌음을 느꼈어요.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 반에 중국에서 온 전학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고 궁금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항상 씻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나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죠.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더럽다고
라는 생각을 하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 중국인 친구의 이름은 유페이였어요. 유페이가 전학 온 다음 날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게 유페이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제게 유페이를 챙겨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내심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유페이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실험을 해야 해서 유페이가 제 옆에 앉았는데 그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몇 주 동안 샤워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코를 찡그리게 되었고 구토감까지 느꼈어요. 게다가 유페이는 실험 기구를 다루는데 서툴러서 우리의 실험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페이가 본인 때문에 실험이 실패하는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 더욱 실망하고 짜증이 났어요. 한 번은 유페이와 제 영국 친구 에밀리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자기 나라가 더 대단하다며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영국 친구들이 에밀리 편을 들기 시작해서 유페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렇게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유페이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인종차별 문제로 고발을 했고 제 친구는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유페이와 그의 가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제 친구들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고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을 아예 무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그 사건 이후 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 행사를 개최했어요.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이 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부스에서는 전통 음식을 선보였는데 그 냄새가 너무 강해서 많은 학생들이 코를 막았어요. 인도 부스에서는 전통 춤을 선보였는데 몇몇 아이들은 그 움직임을 보고 키득거리며 비웃었죠. 아프리카 부스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보고 원시인 같다고 놀렸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조금 마음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문명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오히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버지의 해외 파견 근무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지만 아시아 지역이고 유페이의 나라인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열을 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다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프고 두려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 제가 사랑하는 영국을 떠나 하필 아시아 국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낡은 판자촌에 살고 있었고 더러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찾은 책들은 대부분 한국 전쟁이나 분단에 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며 저는 더욱 절망했죠. 내가 가는 곳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에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께 한국에 가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한국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가난하고 후진국 나라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지만 방도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부모님을 따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 제가 사랑하던 영국을 떠나 지옥 같은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거지가 많은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앞에 펼쳐진 건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공간, 최첨단 시설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영국의 공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엄마도 공항 화장실을 보고 저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본 공중 화장실 중 가장 깨끗해 보였고, 지금도 그보다 더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친절한 직원이 영어로 안내해 주었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신속하게 짐을 전달해 주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거든요.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나라고 아시아 국가 아닌가. 전쟁 위험이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책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들과 수많은 고급 승용차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길거리도 깨끗해 보이고 사람들도 모두 부유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이동할 때까지 국어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머물게 되는 숙소는 아파트였는데 저는 한국의 아파트를 보고 정말 충격에 받았습니다. 집안에 구비되어 있는 최신식 가전제품들은 영국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들보다 더 좋아 보였고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온돌 문화를 처음 경험하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바닥뿐 아니라 변기에 비데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비데도 따뜻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건 첫날 샤워할 때였습니다. 인천공항 고층 빌딩, 고급 승용차, 최첨단 가전제품을 모두 잊어버릴 만큼 물이 너무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영국과 달리 너무 물이 부드러워서 머리카락도 피부도 너무 부드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설마 이런 부드러운 물로 매일 씻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서울 외국인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 시설이 영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좋았어요. 최신식 컴퓨터실, 넓은 도서관, 깨끗한 급식실,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의 편리함에 푹 빠져들게 되었어요.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의 첫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수업 시간에는 태블릿 PC를 사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급식 시간에는 더 놀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찬과 메인 요리, 심지어 디저트까지 제공되는 걸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국 학교 급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 영양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친구들에게 매일 이렇게 급식을 먹는 건지 물어보았을 정도예요. 영국의 급식은 너무 맛이 없어서 먹는 게 곤욕이었는데 한국에서 먹는 급식은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급식은 튀기는 음식이 거의 없어 많이 먹어도 속이 편안했어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학교 생활이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K-팝 댄스 클럽에 가입했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댄스를 배우면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들의 친절함과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대단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처음 접하는 음식들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과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에 저는 완전히 반해버렸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특히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이 깨끗하고 무료라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의 IT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배달 앱, 통역 앱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처음으로 배달 앱을 사용했을 때예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어졌어요. 영국이었다면 포기했겠지만 친구가 알려준 배달 앱을 열어봤죠. 놀랍게도 30분 만에 따뜻한 피자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답니다. 또 한 번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영국에서는 최소 몇 시간에서 며칠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1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치안도 인상적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안전한 환경 덕분에 저는 더 자유롭게 서울의 많은 곳들을 보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돼서 연락을 해왔을 때 저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때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반응에 저는 조금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들이 한국의 진면목을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 편리한 생활,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문화체험 활동으로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참선을 하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느꼈어요. 절에서 먹은 사찰 음식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배웠죠.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종소리를 들으며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김치 만들기도 배웠죠.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재미에 푹 빠져 밤새 정주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점점 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영국에 대한 생각은 점점 잊혀갔어요. 한국의 사계절, 특히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매년 그 풍경에 감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해외 파견 기간이 끝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작별 파티를 했어요. 어른들 몰래 치맥을 즐기며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브리오니, 넌 이제 한국인이나 다름없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제 모습을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영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에게 영국은 더 이상 예전의 영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영국의 느린 인터넷 속도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초고속 인터넷이 이렇게나 그리워질 줄 몰랐죠. 비효율적인 대중교통은 더욱 힘들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때마다 한국의 정확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의 부재도 큰 불편함 중 하나였어요. 밤늦게 갑자기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한국에 언제나 열려있는 편의점들이 그리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한국에서의 편리했던 생활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영국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게 느껴졌죠.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실업률이 치솟았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제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많은 가정이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유학생들의 숫자도 급감했어요. 예전에는 활기가 넘치던 대학 캠퍼스가 한산해졌고 국제적인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대학의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브렉시트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가족 간, 친구 간 갈등이 깊어졌고 심지어 오랜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증가했고 인종 간 갈등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때 관용과 다양성의 상징이었던 영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의 안정되고 화합된 사회가 그리워졌습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보니 그들의 상황도 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유럽의 선진국들도 경제 침체와 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관광지들은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사회의 안정성, 한국에서 경험했던 효율적인 시스템, 빠른 문제 해결 능력, 위기 속에서도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 와서 안 좋은 점만 경험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제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쯤 영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K-팝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과 좋았던 점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추억을 되새기는 정도였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의 음식, 문화, 기술 등에 대한 제 게시물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SNS 팔로워 수가 급증하면서 저는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저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죠.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놀라웠어요. 4년 만에 방문한 한국은 더욱 발전해 있었거든요. 5G 네트워크의 빠른 속도, 더욱 편리해진 대중교통, 늘어난 문화시설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아 SNS에 공유했어요. 제가 올린 한국의 발전된 모습,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제 SNS 구독자 수는 100만을 훌쩍 넘어섰고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더욱 열광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매력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단순히 관광지나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원동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해줬어요.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입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놀라움과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인들의 정, 그리고 이 나라의 무한한 잠재력. 이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브리오니 헤더링턴님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브리오니 헤더링턴님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브리오니 헤더링턴님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